어떤 서류가 어떻게 축소되고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는 2019년 11월 28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4년 예고제라서 이제 23학년도, 24학년도부터는 정말 전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일단 축소가 되는 게 가장 주요 사항입니다. 2024학년도 때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미반영 미기재입니다. 그래서 즉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은 대입반영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지요. 하지만 23학년도 올해 고3 아이들은 여전히 그 수상 경력을 일부를 적을 수 있고요. 자율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지만 지금 고2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24학년도 즉 고2 아이들은 폐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23학년도까지는 문항수가 조금 줄어든 상태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고3까지는 소논문 기재는 금지예요. 근데 아이가 논문을 막 쓰고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쓰려고. 그거는 그냥 걔 학문 활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대학 가는 데는 일도 도움이 안 된다. 되죠. 두 번째는 그 시험도 이제 한 학기당 제한이 딱 돼요. 지금 학기당 한 네. 개입니다. 고3은. 네, 현재 고3. 네, 고2는 학교에서 경시대에 본 거를 아예 못 써요. 반영하지 않아. 근데 고2가 지금 학교 경시대를 공부하고 있어. 수학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학 가는 데는 1도 도움이 안 된다. 언제부터? 지금 고2부터. 반장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별 의미도 없고, 봉사 활동도 거의 의미가 없는 게 대외 봉사나 특별한 봉사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걸로 대학을 붙고 떨어지고 했거든요. 안 돼요. 서류 중에서 쓸만한 서류가 하나도 대학 갈 때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재 고2부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게다가 올해 고3까지만 자기소개서가 있고, 자기소개도 더 없어요, 이제. 교자 추천서? 당연히 없죠. 논술을 잘 쓰면 붙는다는 건 넌센스가 아닌데 자기소개서를 잘 썼기 때문에 붙고 떨어진다? 이거는 약간 넌센스였다는 거죠.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이게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가로. 이게 왜 없어졌나를 한번 볼게요. 이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어떤 특정한 장관 후보가 그의 자녀들이 분명히 실력이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실력이 아닌 걸로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학교에서 이게 얘가 한 건지 남이 한 건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되는구나. 이거잖아요. 근데 내신 성적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공정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의 내신 성적은 정말 애들 실력대로 갈까요? 점수를 올려줄 수 있을까요? 네. 실력대로 가요. 거의 99.99 순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좀 몇 개 됐었죠. 전라도 광주에서 한두 건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강남의 여고에서 한 2번 정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2번이었습니다. 수시 성적 가지고. 예, 그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완벽한 제도도 문제는 발생을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내신 성적, 그러니까 성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서류가 아닌 성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진짜 손을 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어떤 일에도 아무리 깨끗한 부처에서도 그 정도 비리는 있을걸요. 전체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깨끗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고등학교에서 현실을 보면 그게 비리를 저지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즉 다시 말하면 수학을 내신에서 100점 받을 수 없던 것 같은 아이가 100점을 받으면 걔 때문에 1등급이 안 된 애가 나오거든요. 걔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100점을 받을 것 같은 애가 100점을 받으면 문제를 아무도 안 삼아요. 근데 쟤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을 받냐 이거야. 모의고사는 2등급 받는 아이가, 3등급 받는 아이가 이 내신 성적에서 100점을 받았다? 그러면 아이들 사이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등급이 하나 떨어지는데? 물론 중상위권이나 애매한 3, 4등급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찾아낼 방법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원수가 좀 많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내봤자 그건 효과도 별로 없잖아요. 보통 1등급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근데 200명 있는 학교에서는 1등급이 8명밖에 안 되는데 그 8명이 받을 애가 받았는지 안 받을 애가 받았는지는 학생들, 학부모, 선생 다 안다는 얘기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고 그래서 공정성 강화 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학종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가 됐습니다. 뭐, 고교 블라인드제 아니면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그런 거예요. 입사관들한테 그 기존 그 학교 출신고의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 거거든요. 출신고에 따라서 입시가 유불리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기존에는 대학 진학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의 특이사항이라든지 심지어 인성 프로그램까지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어딘지 눈치는 챌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전면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6개 대학이라는 거,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이 수능 40% 이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40% 이상 학생을 선발한다고 그러는데 수시 2월까지 하면 45에서 실질적으로 네, 50%까지 가는데 그 재수생은 이미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재수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재학생들은 아직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10몇 년간 항상 그 서류와 내신 성적으로 들어가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목을 매는 거죠. 그런데 목을 아무리 매봤자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는 겨우 인서울인데 이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경우는 10위권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인서울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10위권이에요. 둘 중에 하나 수정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 성적을 아직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건데 내가 한양대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내신 성적은 라이트하게 하고 수능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왜? 이 내신 성적으로는 한양대 못 가니까. 내가 스카이를 가고 싶은데 내 내신 성적으로는 스카이는 못 가요. 그러면 그 내신은 라이트하게 공부하고 스카이의 목표로 맞는 수능 성적을 맞춰야 되고 내가 목표가 의대예요. 이 전교 3등도 내신이 안 좋은 전교 3등은 의대에 원서도 못 내요. 전교 3등인데 1.7등급으로 전교 3등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대 내신 성적에서는 1점대 초반 등급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교 3등이고 뭐고 1점대 후반 정도의 전교 3등은 수시로는 의과대학은 못 가. 그러면 내가 의대를 포기하고 공대를 가든지 내신을 더 올려봤자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내신이어도 정시로 가야 네. 내가 의대를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최선을 다하면 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신 성적을 최선을 다했을 때 수능하고 적합도가 높은 과목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거든요. 수능하고 적합도가 높은 것들은 내신 성적 공부하면서 수능 마무리가 돼요. 열심히. 네. 근데 수능하고 적합도가 없는, 예를 들어서 영어라고 해볼게요. 영어 수능에서는 항상 얘가 95에서 100점이 나와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럼요. 내신 영어는 본문을 통으로 다 외워야 되는데 얘가 본문을 통으로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95점에서 수능 100점 나오는 애가 더 이상 높은 점수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중간고사 공부할 때 영어를 통으로 외울 시간에 차라리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신 공부하는 전략도 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정시가 확대됐다는 게 뭔지. 근데 저 때문에 이제 몇 고등학생들도 이제 정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영재고 과고 애들 정시 준비할 거라고 봐요. 지금도 영재고 과고 다니는 아이들이 저한테 국어 수업 들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에서 문제가 되는 단 한 가지 과목이 뭐죠? 국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 아이들이 의대를 못 가고 서울대를 못 가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국어예요. 수학하고 그 과학은 오히려 일반고 아이들보다 영재고 아이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영어는 일반고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는데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 60점을 맞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60점 맞아봤자 수학 한 문제도 안 돼요.
수학 한 문제 차이도 점수가 안 나기 때문에 요새는 영재고 과거 아이들도 의대를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과목이 뭐 하나라고요? 국어 하나죠. 국어예요. 그러면 영재고를 갔는데 그 좋은 컨텐츠를 이용하고 영재고 과거 애들이 또 의대에서 좋은 이점이 하나 있는 게 MMI 같은 경우 영재고 과거가 훨씬 유리해요. 구술 면접 이런 거는. 왜냐하면 수업 자체가 영재고 과거는 토론식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업하는 거 자체가 MMI 준비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죠. MMI 준비야. 근데 수능 점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어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1타 선생님들이 왜 국어 성적을 잘 못 올리시는지 말씀드릴게요. 국어는 선생의 설명이 거의 도움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다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의 도움은 뭐냐? 일단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국어 성적 오른 얘기 들으면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을 갖고 2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게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야. 시험 때는 그렇게 안 풀지만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가 문제를 풀게 해요. 저희 모든 국어 수업은.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요. 다 푼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네 설명과 내 설명의 차이점을 찾게 해요. 이렇게 하면 느는데 기존의 인강식으로 국어 설명을 하면 선생님 설명을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듣고. 근데 선생님 설명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아이의 생각의 속도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생각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거는 제 느낌으로는 선생님은 그냥 익숙해서 푸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려고 굉장히 고민한 게 아니고 익숙해서 푸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잘하는 거죠.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이게 도움이 돼요. 근데 국어는 아이의 속도가 선생님 속도하고 차이가 너무 나면 설명을 따라가게 되지 지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거 뭐하고 똑같으냐면 수영을 인강으로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론가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과연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국어만 전공하신 분이 저거를 깊게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도 공부를 하고 천천히 하면 깊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상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문장 구조 분석이나 그런 연습으로 그걸 뚫고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영재고 과거 아이들이나 수학에서 거의 1등급 만점 나오는 아이들은 지능이 엄청 높은 애들이거든요. 그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는 방법만 딱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100번을 턴을 돌려도 문제가 되지도 않고 턴을 돌린 문제집도 없어요.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고1, 고2, 고3 다 합쳐봤자 문제가 요만큼 한 권밖에 안 돼요. 여기서 뭘 더 얻을 수 있겠어요? 추가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정시 확대가 됐을 때 그러니까 가장 큰 변수가 뭐였죠? 국어가 된 거예요. 왜 작년도에 딱 보여줬잖아요. 수학 만점자 2,500명, 국어 만점자 28명. 수학 만점자가 작년에 2,500명 나온 이유가 뭘까요? 2,702명. 2,700명, 미안해요. 2,700명.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은 정말 익숙해지는 거에 따라서 숙련도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수학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다른 건 안 시켜도 국어를 어린 시절부터 막 시키는 것보다는 수학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투입을 했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N수생이 늘고 있잖아요. 많이 단련되고 그리고 그들은 틀림없이 대학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의 그 수학을 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고등 수학이 쉬울 수밖에 없겠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각해 볼게요. 농과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봤을 때는 안 높을 수 있죠.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수시로 들어갔거나 그러면 대거 간도란 얘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수학과학은 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면 대학 가서 리니어 알제브, 선형대 수학 따로 공부하고 미적분학 따로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한 하이탑 수준을 넘어서는 일반 물리 공부하고 일반 생물 공부하고 일반 화학 공부했는데 그리고 서울대 다닌다고 고2, 고3 애들 과외도 뛰었어요. 과외도 많이 하죠. 네. 단련되죠, 단련. 그러고 나서 여름방학 때 잠깐 공부하면 의과대학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정시로. 그래서 수능 만점자 수학 2,700명 중에서
재학생이 몇 명이나 될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700명도 안 돼요. 맞습니다. 2,000명은 다 누구야? N수생. N수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N수생이 의대하고 스카이 합격 비율이 엄청 높아지는 게 N수생이 그 수학에서 재수, 삼수, 사수생을 고등학생이 이길 수가 없는 게 수학, 과학은 무슨 수업이라고요? 턴이라니까요. 누가 더 많이 돌았냐인데 고등학생이 돌 수 있는 거하고 시대 인재 종로학원 대성에서 도는 거하고 레벨이 달라요. 하루 종일 도는데 걔네들은. 고등학생은 내신 공부하면서 돌잖아요. 얘네들은 하루 종일 돈다고. 이길 수가 없죠. 그렇게 턴을 돌았는데 수학, 과학만 돌았겠어요? 국어도 돌았겠어요? 국어 턴을 돌았겠죠. 그럼요. 어차피 좋은 대학 가려면 국어, 수학, 과학이니까 국어 돌았겠죠. 수없이 돌았는데 왜 국어 만점자 28명이에요? 턴을 돌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국어는. 이건 연습 과목과 설명 과목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이 재수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했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400명이나 연대생 600명, 고대생 700명이 학교를 때려치고 다시 정시를 봤는데 어떻게 국어 만점자가 28명이냐고.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될지 알아가도록 할게요. 저도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관리를 보거든요. 관리를 할 때 제가 좀 얘기를 해줘요, 애들한테. 학원을 다닐 때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하는 학원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다시 고려를 해보라 그러는데,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학원들 있죠. 이해 위주의 내가 아는 걸 계속 확인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이건 심리적 안정감은 주지만, 이렇게 깨닫는 게 많은 수업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소장님 수업을 들으면 가장 이상적으로 이런 게 국어 밸런스가 맞춰지겠지만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항상 그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특히 평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답안이랑 자신의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하나만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 수업 말고도 저희 국어 선생님들 많은데 특히 아이들이 국어를 단기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해놓은 게 문법 6개월, 고전시 6개월, 고전 산문 6개월, 현대시 6개월, 현대산문 6개월. 즉 내가 모의고사에서 안 나오는 게 발견되면 그 6개월만 클리닉 수업도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국어는 단기간에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과목이지만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저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